네, 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에 10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광명 시흥에만 총 7만호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큰 상태입니다. 위치가 이쪽인데요. 보시면 은계지구를 제외하고는 발전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접한 이 지역에 발전시켜서 서울과의 교통성을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흥 광명 신도시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과의 교통이 그리 멀지 않고 핵심 교통과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GTX-B 127호선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호선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EX 허브를 구축해서 이 핵심 교통들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녹지미 수변공원인데 광교가 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도 신분당선도 있고 판교의 접근성도 있지만 광교 호수공원이 실거주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컸었는데요. 이 시흥 광명도 녹지미 수변공원이 여의도의 1.3배 규모로 설립이 된다면 엄청 큰 호재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흥은 위치는 괜찮았으나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 받지 못했었는데 이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 구도심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미분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은 학군도 좋고 입지도 좋고 7만호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이게 공급이 과도해서 광명에 대한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갱노노 앱을 보시면 실제로 시흥 지금 이 지역 되게 핫합니다. 1위와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인데도 770명이 보고 있습니다. 은계 한양 수자이는 원래 한 6억 후반대 거래되던 매물들이 지금 최고가 10억을 기록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호가 자체도 1억에서 2억 이상 뛰면서 지금 되게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울 인근 입지에 청약 받을 수 있는 정말 몇 없는 기회입니다. 꼭 잡았으면 하고, 하지만 최소 9에서 10년 뒤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해당 지역에 전세로 살면서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호지만 공공임대도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청약받기 위해서는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청약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통해서 수혜받을 지역이 어디고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쌀 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그럼 어느 지역을 봐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서해선 여기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흥 쪽으로 있는 유일한 지하철이 서해선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환승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위치적으로 위로는 부평을 잇고 있고 밑은 안산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광명 서울이고 왼쪽으로 가면 인천입니다. 핵심 입지와의 정중앙에 있는 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서해선 하나에 7억을 태울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2호선도 아니고 서해선 하나에 7억을 태웠다면 아마 제가 이런 컨텐츠를 안 찍었겠죠? 신안산선 되게 핫합니다. 2024년 정도에 개통을 목표라고 하는데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24년에서 25년 사이에 개통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해선 라인을 지나고 광명을 찍고 여의도까지 가는 고속철도입니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를 뚫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갈 수 있고 지상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안산을 찍고 시흥을 지나서 여의도, 영등포라는 핵심 입지까지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월곶 판교선인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입지가 여의도, 광명, 강남, 판교 이런 지역이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곶 판교선이 개통되면 이 시흥시청에서 서해선 환승을 하면 판교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해선의 가치가 더 빛이 날 것이고 이 역시 2025년쯤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초지역에서 KTX 탈 수도 있는데 초지역이 지금 GTX-C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국회의원이 GTX-C 노선의 초지역 정차를 건의를 하였는데 실제 인터뷰에서는 초지역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산시에 들어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 지역에 GTX가 들어온다면 이 서해선은 앞으로 여의도 영등포도 바로 갈 수 있고 GTX-G를 타고 삼성도 바로 갈 수 있고 월곡 판교선으로 판교도 바로 갈 수 있는 정말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강남, 강북, 분당을 다 갈 수 있고 좌측으로는 인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역세권 신축을 1순위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 광명 구축 사시는 분들은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축이 저렇게 7만호가 생기고 이미 광명 뉴타운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는 재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축도 아니면 앞으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역시도 역세권 신축이 아니면 결국에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7만원이나 들어오고 구축이면 10년 뒤면 더 구축이니까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에 저는 무조건 역세권이면서 신축인 지역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초지역 선부역 쪽인데 초지역에 지금 이 메이저타운 세 단지가 있고 선부역은 이쪽이 두 지역이 최근에 갓 지은 지역들입니다. 이게 24평 기준 지금 뭐 한 6억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선부역은 33평 기준 9억이고 24평은 보통 6억 초반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매물과 영상 시청하시는 시점의 매물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시흥시청 시흥능곡인데 이쪽 지역도 다 신축입니다. 신축이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신천역 시흥대하역 은계지구인데 요쪽 아파트도 갓 입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크고 이 거래 가격도 31평 6.7억도 지금 시세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되는 단계이고 6.7억으로 생각하고 가셔도 아마 저 가격대 매물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은계지구인데 역세권은 아님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흥 광명 신도시가 발전되는 이 원 안에 은계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큰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시흥 은계 한양 수자인을 1818명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만 해도 지금 거의 뭐 2000명, 3000명이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은 500명이지만 그만큼 은계지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실제 이 지역 가보시면 인프라도 되게 잘 돼 있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뭐 지금 이미 호수공원도 있고 교통면에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인프라도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뜰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개를 제가 서해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흥 광명 지역에 호재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쪽 지역은 뭐 GTX-C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더 교통이 개선되고 호재가 있을 지역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만들었고 실제로 지금 집을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서해선 쪽도 같이 한번 임장도 다니시고 알아보시면 좀 더 선택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